이것은 할머니의 40년 기다림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새벽 5시. 나는 빵집 셔터를 열기 위해 가게 앞에 섰다. 그리고 또 봤다. 저 할머니를. 김순자 할머니. 83세. 우리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분이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이 시간 내 빵집 앞에 서 계신다. 구분 등 해진 외투, 낡은 청가방을 든 모습.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도 할머니는 꼼짝 않고 서 계셨다. 나는 셔터를 올렸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 들어갔다. 빵은 6시 반에 나온다니까요. 30분 더 기다리셔야 해요. 알아. 여기서 기다릴게. 할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으셨다. 항상 같은 자리였다. 창가 구석,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자리. 나는 안으로 들어가 오븐을 켰다. 빵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40년 전 내 친구였던 민수의 어머니. 그때는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오늘도 시작됐다. 3개월째 반복되는 이상한 아침이. 동네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알고 있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저 할머니 조심해. 괴팍하기로 유명해. 슈퍼를 운영하는 김철수 씨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나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사실 할머니는 괴팍한 정도가 아니었다. 사람을 기피했다. 아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피했다. 즉, 요즘 젊은 것들은 비켜. 귀찮게. 뭘 봐. 볼 것도 없어.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이랬다. 인사를 해도 째려보고 도와주려 해도 소리를 질렀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 시끄러워. 학교 나가. 라고 소리치는 분이었다. 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40년 전 기억 속의 민수 어머니는 이런 분이 아니었으니까.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셨다. 굽은 등으로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셨다. 덜컹, 덜컹. 리어카 바퀴 소리가 새벽을 깼다. 나도 빵을 굽기 위해 새벽 5시면 일어나니까 종종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봤다. 허리는 90도로 굽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다. 겨울에도 장갑 없이 차가운 폐지를 만지셨다.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니 불쌍하긴 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를 게 뻔했으니까. 할머니의 집은 산자락 끝에 있었다. 다 허물어져가는 단칸방이었다. 지붕은 녹슬고 벽은 금이가 있었다. 가끔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내쫓았다고 했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아. 하면서. 그렇게 할머니는 40년을 혼자 사셨다. 아들을 잃고 나서. 3개월 전 9월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새벽 5시에 빵집 문을 열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 들었어? 순자 할머니 땅에서 보상금 나왔대. 보상금?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철수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신도시 개발 들어간다며? 할머니 산자락 땅이 개발 구역에 들어갔대. 얼마나 받는데? 11억.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평생 폐지를 주워 하루 5,000원 벌던 할머니가 11억을 받는다니. 11억이면 대박이네. 근데 할머니가 그 돈으로 뭘 하시려나? 글쎄, 워낙 구두쇠시잖아.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복잡한 신경이었다. 민수 어머니가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신 건 다행이었지만 왠지 불안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나는 우연히 병원 앞에서 할머니를 봤다. 택시에서 내리시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왜인지 걱정이 돼서 기다렸다. 1시간 후 할머니가 나오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나를 봤다. 눈가가 붉었다. 대호야.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좀.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셨다. 나는 그날 밤 병원 지인을 통해 알아봤다. 할머니의 진단명을. 위암 말기. 3개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민수 어머니마저 떠나시는 건가?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민수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아니, 졸업하지 못한 3학년 때 찍은 사진. 민수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이제 너 만나러 간다. 40년을 기다렸다. 4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가난해서 아들을 공장에 보냈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다행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민수 만날 수 있어.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다.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살지. 다음 날 저녁이었다. 나는 빵집 문을 닫으려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평생 내 빵집에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할머니? 대호야. 네, 할머니. 내일부터 여기 올 거야. 새벽에. 새벽이요? 응. 빵 사러.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갑자기?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꼭 올게. 그게 시작이었다. 3개월간의 기적 같은 여정이. 다음 날 저녁 6시. 할머니는 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나는 빵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응. 할머니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셨다. 식빵, 크림빵, 소보루빵, 그리고 단팥빵. 할머니의 시선이 단팥빵에 멈췄다. 나는 그 순간을 봤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걸. 눈가가 붉어지는 걸. 할머니, 단팥빵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열게 주세요. 네. 나는 단팥빵을 포장했다. 할머니가 단팥빵을 사시다니.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민수가 가장 좋아하던 빵. 민수가 엄마에게 주려다 못 준 빵.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는 단팥빵 하나를 꺼내셨다. 포장지를 뜯으셨다. 손이 떨렸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 한 입 베어 무셨다. 나는 설거지하는 척하며 할머니를 지켜봤다.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셨다.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소리 없이 우셨다. 단팥빵을 입에 물고 우셨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민수가 주려던 빵. 할머니가 40년을 참으신 빵. 민수야. 할머니가 중얼거리셨다. 이게 내가 주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나도 따라봤다. 두 아이가 서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5살쯤 되는 여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더러웠다.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다. 두 아이가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할머니 손에 들린 단팥빵을 보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손가락을 빨았다. 배가 고픈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보셨다. 그리고 일어나셨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가셨다. 얘들아.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하지 마. 들어와. 정말요?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빨리 들어와. 춥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욕쟁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빵집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단팥빵 2개를 꺼내 건네셨다. 먹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빵을 받아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남자아이가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멈췄다. 할머니가 물으셨다. 왜 안 먹어?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다. 저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다. 응? 왜? 할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나도 멈췄다. 할아버지께? 네. 할아버지도 배고프실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 빵을 소중히 안았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40년 전을 떠올리셨을 것이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엄마에게 빵을 가져다 주려던 아들. 엄마, 나 단팥빵 가져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가져가. 할머니는 남은 단팥빵 전부를 봉지에 담아주셨다.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빵을 안고 뛰어나갔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셨다. 나는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할머니는 나를 봤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대호야. 네, 할머니. 나 결심했어. 뭘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을 보셨다. 이 돈 남은 시간 동안 다 쓸 거야. 할머니, 민수가 하고 싶어 했던 일 엄마가 대신 해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빵. 민수가 만들고 싶어 했던 빵. 할머니, 엄마가 대신 나눠줄게. 저 아이들처럼 배고픈 아이들한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여셨다. 그 안에 은행 봉투가 가득했다. 내일부터 올게. 새벽에. 할머니, 새벽은 왜요? 빵. 많이 사야 하니까. 갓 나온 빵으로. 얼마나요? 네. 오늘 나오는 빵 다 살 거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할머니의 결심. 할머니의 눈빛. 3개월.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민수야, 내 엄마가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 같아.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나도 도와드려야겠어. 친구의 어머니니까. 아니, 친구의 꿈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빵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봤다. 할머니가 서 계셨다. 어제 약속대로. 할머니 오셨네요. 응.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셔터를 완전히 올렸다. 빵은 6시 반에 나와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오븐을 켜고 반죽을 시작했다. 6시 반. 빵이 다 구워졌다. 식빵 30개, 단팥빵 50개, 크림빵 40개, 소보루빵 30개, 그 외 각종 빵들. 총 200개. 하루 판매량 전부였다.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다. 계산대로 오셨다. 그리고 청가방을 여셨다. 내 눈이 커졌다. 빳빳한 5만원권 뭉치. 은행 띄지도 뜯지 않은 신권이 10묶음. 할머니, 이게 오늘 나오는 빵 다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따요? 응. 전부. 나는 할머니를 쳐다봤다. 농담이 아니었다. 할머니 200개인데요. 50만원어치예요. 알아. 할머니는 신권 뭉치를 계산대에 놓으셨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걸 받아야 하나.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아니, 보상금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건가?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빨리 포장해줘. 나는 할 수 없이 빵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큰 박스 5개가 가득 찼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세요? 리어카 가져왔어. 할머니는 밖에 세워둔 리어카를 가리켰다. 평소 폐지 씻던 그 리어카였다. 나는 박스를 실어드렸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가셨다. 할머니, 제가 배달해 드릴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오전 9시, 슈퍼주인 철수 씨가 내 빵집에 들어왔다. 대호야, 아침에 순자 할머니 왔었어? 네, 왔었어요. 빵 많이 사셨다며?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다. 네, 좀 사셨어요. 얼마나? 따요. 따? 오늘 나온 거다? 철수 씨의 눈이 커졌다. 네, 200개 전부요. 헐, 그게 얼마야? 50만 원 정도요. 철수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온 동네가 들썩였다. 야, 들었어? 순자 할머니가 빵을 50만 원어치 샀대. 미쳤나? 그 할머니가 11억 받았잖아. 돈이 남아도니까 미친 거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분명 그럴 거야. 저 나이에 정신이 온전하겠어? 나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속상했다. 할머니의 진심을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또 오셨다. 할머니. 응, 똑같았다. 6시 반에 빵이 나오면 전부 사가셨다. 50만 원을 현금으로 내시고 리어카에 실어 어디론가 가셨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동네 소문은 더 커졌다. 저 할머니 진짜 정신 나갔어. 매일 50만 원씩 쓰면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11억도 금방 바닥나겠네. 미용실 명자 씨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하긴 한데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말려? 저 성격에 누가 말을 들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할머니께 직접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직장인 이수진 씨가 빵집에 들어왔다. 딸 지민이와 함께였다. 사장님, 단팥빵 있어요? 아, 수진 씨. 죄송한데 오늘도 다 떨어졌어요. 또요? 요즘 왜 이래요? 수진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째 빵을 못 사고 있었다. 한 분이 아침마다 전부 사가세서요. 전부요? 도대체 누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순자 할머니세요. 아, 그 욕쟁이 할머니요? 수진 씨도 할머니를 알고 있었다. 한 번 할머니한테 소리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네, 매일 오세요. 이상하네. 할머니가 빵을 왜 그렇게 많이 사시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정확히는 몰랐으니까. 할머니가 빵을 어디에 쓰시는지. 2주가 지났다. 나는 할머니를 매일 봤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오셨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빵집에서만큼은 욕을 하지 않으셨다. 고맙습니다. 빵을 받으실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항상 단팥빵을 하나 더 사셨다. 따로 포장해 달라고 하셨다. 할머니, 이건요? 엄마가 먹을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찡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팥빵 하나를 드셨다. 민수를 생각하며.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할머니는 200개 빵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 혼자 드시는 건 아닐 텐데. 팔기엔 너무 많고 버리시는 건 더더욱 아닐 것 같고. 나는 궁금했다.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단호했으니까. 3주차가 됐을 때였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할머니를 따라가 봐야겠어. 대체 빵을 어디에 쓰시는지 알아야겠어. 민수 친구로서, 아니, 빵집 주인으로서 할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민수 사진을 봤다.
벽에 걸린 40년 전 사진.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민수. 민수야, 내 엄마. 뭔가 하고 계셔. 내가 알아볼게. 민수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의 비밀을. 다음 날 새벽 6시 반. 나는 할머니께 빵을 드리고 재빨리 준비했다. 차를 빵집 뒤편에 숨겨뒀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다. 나는 조용히 차를 몰아 뒤따랐다. 하지만 따라가기 전에 나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왜 할머니가 이렇게 변하셨는지, 왜 민수가 떠났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민수도 같은 나이였다.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민수네는 더 가난했다. 산자락 끝 단칸방에서 모자가 살았다. 민수 아버지는 민수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서 순자 어머니는 혼자 민수를 키우셨다. 대호야, 우리 집에 놀러와. 민수가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은 작았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다. 어서 와, 민수 친구. 젊은 시절의 순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그때 어머니는 43살이셨다. 지금보다 40살이나 젊으셨지만 그때도 허리는 굽어 있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밥상에는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부잣집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민수 친구. 감사합니다, 아줌마. 나는 감동했다. 자기네도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순자 어머니는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그날 식사 후 어머니가 봉지 하나를 꺼내셨다. 자, 이거. 단팥빵 2개였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빵이다. 엄마가 오늘 돈 좀 생겨서 샀어. 너희 둘이 나눠 먹어. 우리는 단팥빵을 나눠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었다. 대호야,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민수가 신나게 말했다. 나 나중에 제빵사 될 거야. 제빵사? 응. 그래서 매일 이런 빵 만들어 먹을 거야. 엄마한테도 많이 만들어 줄 거고. 순자 어머니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래, 우리 민수. 제빵사 되면 엄마한테도 빵 만들어 줘. 당연하지. 엄마 것도 만들어 줄 거야. 배 터지게. 우리는 웃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민수와 나는 같은 중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달랐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고 민수는 공업고등학교에 갔다. 대호야, 나 제빵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괜찮아, 민수야. 나중에 배우면 되지. 응. 일단 기술이라도 배워야 엄마 도와드리지. 민수는 공고에서 기계를 배웠다. 제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취직이 잘 된다고 했다. 그리고 고3 겨울이었다. 대호야, 나 실습 나간다. 실습? 응. 오후 공장 야간 실습. 한 달에 80만 원 나와. 8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다. 순자 어머니가 폐지 주어서 한 달에 30만 원 버시는데 민수가 8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와, 대박이다. 그치? 이제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민수는 신이 났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민수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특별 수업 받아. 특별 수업? 응. 제빵 관련된 거야. 저녁에 늦게 들어올 거야. 순자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반대하지 않으셨다. 아들이 꿈을 이루려는데 막을 수 없으셨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제빵 수업이 아니라 공장에 갔다.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내내 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조립했다. 힘들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참았다. 80만 원. 엄마를 위해서. 어느 날 밤 10시였다.
공장 휴게실에서 간식이 나왔다. 오늘 간식 단팥빵이네. 동료들이 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한 입 베어 물고 놔뒀다. 에이, 나 빵 싫어. 나도 안 먹어. 테이블에 단팥빵 4개가 남았다. 민수는 그걸 봤다. 단팥빵. 어릴 적 엄마가 사주시던 그 빵.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건데. 민수는 단팥빵 4개를 챙겼다. 하나는 먹고 3개는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엄마랑 같이 먹어야지. 엄마 좋아하시는데. 민수는 단팥빵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 몇 달만 더 일하면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어. 그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근무가 끝났다. 야, 민수야. 택시 같이 타고 가자. 아니야, 괜찮아. 자전거 타고 갈게. 이 시간에 자전거?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나 빨리 가고 싶어. 민수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주머니를 만졌다. 단팥빵 3개가 들어있었다. 엄마, 나왔어. 빵 가져왔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페달을 밟았다. 국도는 어두웠다. 가로등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신났다. 30분만 가면 집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쿵! 민수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자전거는 박살났다. 민수는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다.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달려갔다. 뺑소니였다. 민수는 쓰러진 채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 단팥빵 못 드렸어. 그리고 의식이 꺼졌다. 새벽 4시.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경찰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 어머니의 삶은 끝났다. 아니,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이 시작됐다. 장례식장에서 관 옆에 놓인 단팥빵 3개를 봤을 때, 민수야, 이게 뭐야? 엄마한테 주려던 거야? 순자 어머니는 그날 죽었다. 마음이. 나는 핸들을 잡고 눈물을 닦았다. 40년 전 그날, 나도 장례식장에 갔었다. 관 옆에 놓인 단팥빵을 봤었다. 순자 어머니가 그 빵을 안고 우시던 모습을 봤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 매일 단팥빵을 사신다. 40년 만에 민수가 주려던 그 빵을, 이제 할머니는 그 빵을 나눠주고 계신다. 민수를 대신해서 나는 차를 몰아 할머니를 따라갔다. 리어카가 멈췄다. 해맑은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할머니가 빵박스를 들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봤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 빵 할머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를 봤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할머니의 진짜 미소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민수야, 내 엄마가 내 꿈을 이루고 계셔. 나는 차 안에서 할머니를 지켜봤다. 보육원 문 앞에 빵박스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할머니. 하지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뛰어나왔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할머니. 여자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멈칫했지만 돌아서지 않으셨다. 할머니, 잠깐만요. 여자가 할머니 앞을 막아섰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 제 이름은 박은영이에요. 이 보육원 원장이고요. 은영이라는 여자가 할머니께 인사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셨다. 필요 없어. 그냥 가.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아침마다 행복해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감사하다는 말.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듣지 못한 말일까.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에요. 은영 원장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은영은 놓지 않았다. 할머니,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바빠. 10분만요.
할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는 망설이셨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다. 두 사람이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보육원 복도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 모두 할머니를 그린 것이었다. 빵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그림들을 보며 멈춰섰다. 아이들이 그렸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요. 은영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림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실제 할머니는 웃지 않으셨지만 아이들 눈에는 웃는 할머니로 보였나 보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고맙다는 말 받아본 지 얼마 만인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영 원장이 할머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원장실이었다. 앉으세요 할머니.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나는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 사실 저도 고아였어요. 은영 원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저도 이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를 살린 건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었어요. 은영 원장의 눈이 붉어졌다. 매주 일요일마다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빵을 가져다 주셨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할머니가 은영을 봤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는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원장이 됐어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은영이 할머니 손을 꽉 쥐었다. 할머니도 그러시는 거죠?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내 아들한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40년 전에 떠난 아들한테. 은영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다. 보육원에 빵을 놓고 갈 때 아이들이 나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밥 잘 먹고.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예전처럼 화내지는 않으셨다. 어느 날 은영 원장이 내 빵집에 찾아왔다. 사장님이 김대호 씨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해맑은 보육원 박은영이에요. 할머니 얘기 들었어요. 아, 할머니 아드님이 사장님 친구셨다면서요? 네, 민수, 제 친구였어요. 은영 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나는 놀랐다. 은영 원장도 알고 계셨구나. 의사가 3개월이래요.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은영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하면 될까요? 나는 은영 원장을 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냥 할머니가 오시면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나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미소 짓던 할머니. 은영 원장 손을 잡고 우시던 할머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신 할머니. 민수야, 내 엄마가 조금씩 살아나고 계셔. 40년간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고 계셔. 내가 주고 싶었던 따뜻함을 나눠주시면서 2개월 차가 됐다. 동네 소문은 여전했다. 아니, 더 커졌다. 순자 할머니가 벌써 3천만 원 넘게 썼대. 미쳤어, 진짜. 슈퍼주인 철수 씨는 매일 할머니 뒷담화를 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 할머니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들어야 말리지. 저 성격에 누가 말을 해.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
철수 씨는 슈퍼문을 일찍 닫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리어카 소리가 들렸다. 덜컹, 덜컹. 순자 할머니였다. 빵박스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셨다. 철수 씨는 궁금했다. 할머니가 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는 몰래 뒤따라갔다. 20분쯤 걸었을까? 할머니가 멈췄다. 새벽 노동자 쉼터라는 낡은 간판 앞이었다. 철수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다. 할머니가 빵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 덕분에 아침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여다봤다. 안에는 20명쯤 되는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 할머니가 빵을 나눠주고 계셨다. 많이 먹어요. 할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복은 무슨? 할머니는 빵을 다 나눠주고 조용히 나왔다. 철수 씨는 황급히 숨었다. 할머니가 빈 리어카를 끌고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얼어붙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렸다. 저 할머니 정신 나갔어. 치매 걸렸어. 11억 다 날릴 거야. 모두 거짓말이었다.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다. 치매가 아니었다. 그 돈을 이렇게 쓰고 계셨다. 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슈퍼문을 열고 할머니를 기다렸다. 할머니는 항상 새벽 6시 반쯤 빵집에서 나오셨다. 6시 35분,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셨다. 철수 씨는 슈퍼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가 멈춰섰다. 철수를 봤다. 뭐야? 할머니, 죄송합니다. 철수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제가 할머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렸어요. 어제 봤어요. 노동자 쉼터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가 뭘 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그랬어. 할머니. 그냥 살아. 사람들은 다 그래.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가셨다. 철수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달라졌다. 슈퍼 앞에서 할머니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렸다. 그만해요. 할머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 할머니가? 그래요. 제가 봤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비밀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철수 씨는 내 빵집에 찾아왔다. 대호야, 우유 있지? 네, 있어요. 10박스 줘. 10박스요? 응. 그리고 매주 10박스씩 가져갈 거야. 뭐에 쓰시려고요? 철수 씨가 작게 웃었다. 할머니 따라 하려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철수 씨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것을. 노동자 쉼터요? 응. 빵이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잖아. 아저씨,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아직도 후회돼. 이것밖에 못하지만 이거라도 할게. 철수 씨는 우유 10박스를 사갔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져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유를 배달하는 철수 씨를 봤다. 노동자 쉼터 앞에서 할머니와 마주친 철수 씨. 할머니. 철수 씨, 우유 가져왔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빵과 우유를 나눠줬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할머니의 따뜻함이 전염되고 있구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1월 말이었다.
직장인 수진 씨가 딸 지민이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엄마, 저기 빵 할머니다. 지민이가 가리켰다. 보육원 앞에서 할머니가 빵을 내려놓고 계셨다. 빵 할머니? 수진 씨는 멈춰 섰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 할머니를 둘러쌌다. 할머니,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렸다. 2년 전 겨울, 수진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홀로 남은 수진 씨는 무너졌다. 6살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돈은 부족했고 시간은 없었고 마음은 무너졌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현관 앞에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뭐지? 안에는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다음 날도 똑같았다. 빵과 우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수진 씨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새벽 수진 씨는 일찍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봤다. 굽은 등에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을. 할머니는 현관 앞에 빵과 우유를 놓고 조용히 가셨다. 순자 할머니? 수진 씨는 그날 밤 감사 편지를 써서 현관에 놨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빵과 우유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감사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다. 수진 씨는 보육원 앞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수진 씨는 지민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내 빵집으로 향했다. 사장님. 수진 씨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 수진 씨. 사장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받았거든요. 할머니한테.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다. 2년 전 남편 잃고 힘들 때 한 달 동안 매일 빵이랑 우유가 집 앞에 놓여 있었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할머니셨을 거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그 빵 덕분에 버텼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수진 씨,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할머니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수진 씨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12월이 됐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다. 매일 새벽 5시 빵집 앞에 서 계셨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뭔가 특별한 거 하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나를 봤다. 특별한 거? 네. 마지막 크리스마스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다 같이 빵 나눠주고 싶어. 다 같이요? 응. 아이들이랑 노동자들이랑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랑.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12월 25일.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빵을 구웠다. 500개. 할머니가 오셨을 때 철수 씨도 왔다. 수진 씨도 왔다. 은영 원장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람들이 모였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몰랐네. 할머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고마워요. 다들. 우리는 함께 빵을 날랐다. 보육원으로, 노동자 쉼터로, 그리고 동네 곳곳으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할머니는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으셨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민수 사진을 봤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엄마가 다 했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빵 나눠줬어.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크리스마스 3일 후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할머니, 제가 빵 가져왔어요. 단팥빵이요. 고마워. 할머니는 빵을 한 입 드셨다. 그리고 미소 지으셨다. 맛있다. 그죽? 민수가 주고 싶었던 빵. 이제야 실컷 먹어보네. 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느 날 은영 원장이 병실에 왔다. 할머니, 은영이.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은영이 봉투를 건넸다. 뭐야 이게?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봉투를 열었다.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1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할머니가 보육원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통장이에요. 은영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할머니가 은영 손을 잡았다. 아이들, 잘 키워줘. 네, 할머니. 그 아이들이 커서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월 2일,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병실에 달려갔다. 은영 원장, 철수 씨, 수진 씨도 모두 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우리를 봤다. 다들 왔구나. 할머니 힘내세요. 괜찮아. 이제 갈 시간이야. 할머니가 나를 봤다. 대호야. 네, 할머니. 고마웠어. 민수 친구라서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민수한테 전해줘. 엄마가 먼저 간다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네, 꼭 전할게요. 할머니가 천장을 봤다. 민수야, 엄마 간다. 단팥빵 많이 준비해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1월 4일,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관 옆에는 단팥빵이 놓여 있었다. 40년 전 민수가 가져오려던 그 빵처럼. 보육원 아이들이 왔다. 노동자들이 왔다. 동네 사람들이 왔다. 모두가 울었다. 은영 원장이 조사를 읽었다.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그 따뜻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영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 씨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도 울었다. 할머니, 2년 전 그 빵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주신 따뜻함 저도 나눠줄게요. 나는 관 앞에 섰다. 할머니, 민수한테 전할게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엄마가 3개월 만에 꿈을 이뤘다고. 엄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2025년 7월, 나는 빵집 간판을 바꿨다. 민수의 빵. 매일 아침 나는 빵을 구웠다. 그리고 보육원과 노동자 쉼터에 배달했다. 순자 할머니 무료 빵 나눔. 철수 씨는 매주 우유를 기부했다. 수진 씨는 매달 쌀을 기부했다. 은영 원장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계셨단다. 그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빵을 나눠주셨어. 할머니의 아들이 하고 싶었던 꿈을 대신 이뤄주신 거야. 아이들이 물었다. 선생님, 그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들을 만나러.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요? 응.
아마도 지금쯤 단팥빵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이 하늘을 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빵집 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서 계시던 그 자리를 봤다. 이제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민수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3개월 만에 내 꿈을 이루셨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빵을. 그리고 나는 그 꿈을 계속 이어갈 거야. 매일 새벽 빵을 굽겠어. 할머니처럼, 민수처럼. 오븐에서 빵이 나왔다. 따뜻한 빵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나는 빵 하나를 꺼내 창가에 놓았다. 할머니, 오늘도 잘 구웠어요. 민수야, 내 꿈 잘 지키고 있어.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따뜻한 아침이 시작됐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아침이. 김순자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200개, 총 18,000개의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보육원과 쉼터시설 개선, 어려운 이웃 직접 지원, 아이들 의료비와 급식비 지원까지 11억 중 9억 8천만 원을 이 동네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돈은 해맑은 보육원에 기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민수의 빵에서 아들을 사랑한 엄마 김순자를 기억하며